그럼 노안과 백내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실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체의 변화 중에서 뭐 멀리 거 볼 때는 수정체가 짤룩해지고 가까운 데 거는 볼록해지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이제 원래 수정체의 생리적 기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가까운 데 거 볼 때 돋보기를 끼거나 아니면 근시가 있어서 멀리 거 볼 때 졸보기 끼시던 분들이 이제 이 안경을 벗고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노안의 증세가 되겠고, 이 수정체가 이제 그런 기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혼탁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백내장에 이제 그 가족력이 뭐 있을 수 있나요? 백내장은 그렇게 가족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가족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질환은 녹내장과 황반변성은 있을 수 있지만, 백내장의 경우는 이제 보통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력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백내장에 뭐 잘 걸릴 연령층이 있나요? 보통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점차 늘어나기도 하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약간 좀 젊으신 분들한테서 노안도 많이 오고 백내장 증세도 조금 많이 일찍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젊은 층이라면 주 몇 세 정도? 40세 이런 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선천성 백내장도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연령에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연령에 제한 없이 생기곤 합니다. 그 혹시 뭐 술과 담배는 뭐 어떤 영향력이 있나요? 백내장에? 우리가 담배는 황반 변성에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녹내장도 약간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백내장과 담배와 관계가 그렇게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역시 산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산화제라든가 이런 것이 백내장 진행을 많이 억제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산화에 대한 자극, 또 자외선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백내장을 뭐 방치해두고서 이렇게 되면 실명도 혹시 가능한가요? 백내장은 이제 놔두게 되면 점차 딱딱해져 가지고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빠지기도 하고, 또 백내장이 아까 부푸는 타입의 백내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부푸는 타입의 백내장은 이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 눈에 수정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으로는 물이 있고 뒤쪽은 젤이 있는데, 이 물은 방수가 생성되기도 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빠져나가는 길이 굉장히 좁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녹내장이라든가 안압 상승을 유발하고도 합니다. 혹시 뭐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백내장이 한번 오게 되면 이건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옛날에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안 보인 다음에 하자,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주신 몸의 신체를 자꾸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들 하셔서 수술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싶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수술 기계, 수술 현미경, 초음파 기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수술 성공률이 95% 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진행된 것보다는 백내장이 있을 때는 초기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할 수 있고요. 또 이 백내장 수술하고 넣는 인공수정체, 이 인공수정체 자체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100년 이상 간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추지 않고 수술 받는 것이 의료의 혜택을 또 오래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술 시기는 이제 보통 약간 뿌옇게 보여서 병원에 와서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백내장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또 일상생활 하는데 이 뿌옇게 보여서 일상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게 되면 뭐 혹시 뭐 전신 마취하나요? 부분 마취하나요? 요즘에는 이제 백내장 때문에 부분 마취라든가 전신 마취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폐쇄 공포증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 또 신경적으로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빼놓고는 거의 저만 마취로 떨어뜨리는 이제 마취 물약 가지고만 해서 눈 주위에 통증만 좀 없게 해주고 우리가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것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압박감이라든가 닿는다든가, 차가운 물로 이제 씻어가면서 하는데 차가운 물이 닿는다든가 이런 것은 느끼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아프거나 이런 것은 못 느끼게 됩니다. 뭐 수술 전에 유의할 사항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지 영양적인 일이 있을 텐데요.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수술 당일에도 당뇨약을 좀 드시고 오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혹시 심장에 스텐트라든가 항응고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수술하기 한 4, 5일 전부터 끊고 수술 끝난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고, 뭐 특별하게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시술 후에 뭐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왜냐면 보통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 절개창 길이가 2 내지 3mm, 아주 굉장히 작긴 하지만 이것을 꼬매지 않습니다. 봉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부분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바깥에 균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한 하루 이틀은 약만 잘 넣고 2, 3일 지나서 아주 가벼운 세수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샤워 정도 하는 정도. 그래도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제가 환자들한테 한 90% 나았습니다. 2달이 지나면 이제 100% 나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눈을 누르거나 다치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 힘든데요. 뭐 심지어 몇 년 전에 백내장 시술을 뭐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그 백내장인가요? 라식인가요? 뭐 구분을 다 안 된다는 건데. 백내장 수술을 한 번 하게 되면은 다시는 수술 안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없애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안 하는데, 단 이제 수술하고 나서 후발성 백내장 또는 훈황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정체를 다 있는데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뒤에 막을 하나 남겨 놓습니다. 막을 하나 남겨 놔야지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 이 막이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을 하나 남겨 놓는데, 이 수정체의 가장자리에 있는 지역의 세포들은 우리가 완전히 다 세포들까지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들이 이 훈황막, 요걸 막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또 세포의 기지를 만들어내서 다시 때가 낀 것처럼 이게 혼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재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약을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구멍을 내주게 됩니다. 이 구멍 내주는 것은 일생에 한 번만 내게 되면 다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간단한 방법으로 후발성 백내장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시술하시면서 실패한 적 없나요? 뭐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떤 게인가요? 글쎄, 저도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 명 이상 수술을 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는 그동안에 뭐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그런 일이 안 생긴 것처럼 매니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간혹 생기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처 방법은 어떻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따라서 다르겠죠. 뭐 훈항이 만약 터진 경우라면 그 훈항의 원형 전낭 절개를 훈항 전낭 절개로 이렇게 바꿔서 해서 또 도나스 같이 만들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주고, 인공수정체를 이제 낙내에 삽입하는 것을 정 안 되게 되면 이제 줄쿠스라는 부분에다 옮겨서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게 되면 뭐 전방에 초자체 절제술을 해서 마치 나와 있는 초자체가 다 보이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백내장 그 수술 수준이요, 어디까지 왔는 뭐 세계 비교해서 어떤가요? 글쎄요, 뭐 뭐 창피한 얘기지만 수술 기계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건 없고요. 다 독일제, 뭐 이태리제, 미제 이런 외국 거에서 우리가 하고 있고, 특히 수술 현미경은 이제 독일제, 일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선진국에 가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수술 기계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같이 쓰고 있고요. 또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너무 발달되고 있어서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만은 외국과 우리나라,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혹시 합병증은 없나요? 백내장 수술의 합병증? 네.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뭐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로 감염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인공수정제 도수를 잘못 넣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굉장히 아주 드문 경우로 그것을 염려해서 수술을 미룬다든가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